경찰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거 제가 손기고 막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칼 같은 거였죠? 칼, 도끼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유성관입니다. 오늘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수집 카탈로깅 팀장님 민병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수집 업무를 5년째 하고 있는 수집 카탈로깅 팀의 민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수집 업무에 대해서 네. 좀 말씀 들어보고자 네네. 팀장님 모셨고요. 영상자료원이 아카이브 기관이잖아요. 그 수집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수집이란 무엇인가? 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영상자료원에서의 수집은요, 이 아카이브의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집 카탈로깅, 보존, 복원, 활용, 연구 이런 아카이브의 이 프로세스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관문이 수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집이 정말 영상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거를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컨텐츠가 30개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초반에 좀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게 부르셔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참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그래요? 싶었거든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이 2022년 마지막 컨텐츠 찍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 세대 사람 하는 말이 있죠. 조용필은 늘 나중에 나온다. 수집 업무에 가서 중요한 업무는 가장 마지막에 찍어서 네. 연말에 오픈하겠다. 약간 예.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한 건데 불만 있나요? 비겁한 변명같이. 시끄럽고요. 왜요? 오늘은 수집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이브 기관이 수집이 되게 중요한 관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것들을 수집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영화 관련된 모든 거를 다 수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본편은 당연하고요. 개봉할 때 나오는 어떤 각종 선제물들, 포스터, 그다음 예고편, 그다음에 스틸 사진 이런 것도 다 저희 수집 대상이 포함이 되고요. 영화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각종 소스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저희가 수집 대상에 포함되고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각종 행정 문서들, 영화가 처음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에 극장 개봉이 끝날 때까지 생성되는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범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방법에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요, 영화 필름 등의 제출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의무 납본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고요. 일반 영화인이나 일반인들이 기증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발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자료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무 납본부터? 영화 필름 등의 의무 제출이 공식 용어고요. 우리는 흔히 저희 직원들조차도 의무 납본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그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영화 필름 등의 제출이라는 제도가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의무 납본을 받고 있고요. 분류를 받으면 의무 제출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극장 개봉이 좀 지연된 영화들이 있거든요. 아직 개봉이 배급 때문에 미뤄지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봉 못하는 이런 영화들도 지금 현재 저희 자료원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출 말고 네. 또 다른 그냥 기증받는 사업? 기증받는 것도 있는데요. 대표전화로 전화 와가지고 내가 기증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가 조사하거나 발굴을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께 기증해 주십사 설득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먼저 있습니다. 연락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기증을 받을 때는 물건을 먼저 봐요. 기증을 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협상을 합니다. 기증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절대로 활용하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이 자료는 자료를 위해서 공개해 주세요. 이 자료는 니네 마음대로 쓰세요. 이 자료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나 이 자료는 좀 디지털로 복사 좀 해주세요. 이런 조건이 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하시고 그럼 또 저희가 맞춰가지고 그 조건이 이제 양쪽이 다 오케이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양도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증서를 접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기증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아까 좀 얘기하려다가 조금 뒤로 미뤘던 네. 구입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 기증의 의사가 없으실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내도를 하시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는 없고 자료의 가치라든가 미보유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판별을 해가지고 외부의 어떤 자료에 따라서 매체별 혹은 자료 내용별로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자료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자료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적정한 매입 가격을 산출해가지고 진품 명품 같이? 그것처럼 해서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다시 협상을 하겠네요. 그 가격으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자료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평가된 가격과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희망하는 매도가는
받을 수가 없어요. 매도 희망가가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협상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설득을 해가지고 금액을 적정한 선에서 맞출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완전 협상이 중단돼 버립니다. 중단되면 너무 아쉽죠. 진짜 가치 있는 자료, 그다음에 정말 희귀한 자료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 생각에는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이 자료를 좀 갖고 오고 싶은데 미련이 남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모든 일을 그르치는 거는 저는 조바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바심을 내면 안 됩니다. 가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전화를 들어서 건강하시냐, 잘 지내시냐, 그 자료 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자료에 안부를 묻죠. 안부를 묻는 경우가 있고, 필름 같은 경우는 이상한 뭐 철캔이라든가 막 이상한 뭐 비닐봉지 같은데 막 쌓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 캔, 그 다음에 뭐 폴리백 담는 비닐, 그 다음에 필름을 감는 코어,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교체를 해드려요. 교체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보존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러면 다 상합니다. 하면서 안 팔아도 되니까 일단 이 자료는 그냥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좀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는 와, 착하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뢰를 쌓는 경우가 있고. 저희 영업 비밀입니다. 발굴에 대해서도. 발굴은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귀한 자료들을 저희가 발굴한 케이스가 있고요. 제가 이 질문지를 사전에 받고 나서 과연 제일 많이 제보해 주신 분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서울독립영화제 김동현 위원장님이 거의 뭐 영상자료 명예 수집 담당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진짜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이제 그분이 몇 년 전에 그 독일 아스날 아카이브에 80년대 한국 영화가 거기에 있다라는 제보를 주셨어요. 80년대에 독일에서 독립영화 상영된 기록 도 있고 전원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영상자료원이 이런 데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독립영화 3편을 발굴해봤어요. 뭐였죠? 이은 감독님의 공장의 불빛, 그 다음에 또 뭐 버려진 우산. 공장의 불빛은 되게 전설적인 작품인데 그 영화가 미보유였는데요. 그래도 그 아스널 아카이브에서 복사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김동현 위원장님이 또 한번 유하 감독님 또 이렇게 중간에서 연결을 또 해주셔가지고 유하 감독님 데뷔작 시인 구보 씨의 하루 그거를 최근에 또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동현 위원장님만 핸드폰에 뜨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반갑겠네요. 반가워요. 또 뭘 발굴하셨나 뭐 이러면서 굉장히 반갑고 너무 감사한 분이죠. 그리고 그 기증이 그런 제보 이해한 것도 있고요. 진짜 완전히 맨 땅에서 헤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주로 지금 말씀하셨던 해외 수집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어떻게 맨 땅에 헤딩해요? 그런 것들은? 가나요? 그냥 가요. 그냥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저희가 뭐 이메일이라든가 그쪽 아카이브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오픈돼 있으면 그거를 먼저 1차로 비대면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자료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해외 현지에 거주하시는 현지 조사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가가지고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협의해가지고 현지에서 복사를 해갖고 오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해외 수집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발굴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맨 땅에 헤딩하기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보물찾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한국 영화 혹은 한국에 관련된 기록물, 영상물 같은 것들을 찾는 일이죠. 네. 그런 일들을 지금 수집 카탈로깅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제가 봐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 경로로 수집을 봤는데 이런저런 에피소드 많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직접 경험한 것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영화사 월광에서 그 윤종빈 감독님의 군도에 나온 각종 무기들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 가지러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갔죠. 무기들을 잘 협의해가지고 이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열리고 딱 몇 발짝 나오니까 그 경찰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근데 뭐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제가 숨기고 막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칼 같은 거였죠? 칼, 도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경찰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선생님, 진짜? 네, 선생님 잠깐 와보세요. 그래갖고 갔죠. 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는 거 말고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들고,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뭐 이거 다 들어보세요. 다 가짜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막 이제 들어보더니 이거 군도에 나왔던 겁니다. 막 이러니까 막 이거 만져보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만지시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좀 기억에 남고. 수집 담당 팀장님이시라면 꿈에 그리는 수집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전설로만 남아있는 나홍규 감독님의 아리랑이라든가 이만희 감독님의 만추, 이건 그렇죠. 어떤 꼭 찾아야 될 영화의 어떤 상징이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도 당연히 저희가 계속 찾아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황희미 감독님 작품이 좀 찾고 싶어요. 어떤 작품인가요? 황희미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에 유일하게 영화 작업을 한 여성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딱 70년에 첫 경험, 그다음에 71년에 하나, 72년에 한 편 해가지고 3편을 딱 만드셨어요. 근데 스틸만 몇 장 남아있고 이 3편이 다 없어요. 유실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영화 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영화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평론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황혜미 감독님 작품이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근데 와 이렇게까지 영화 본편이 아예 한 편도 안 남아있는 감독님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황혜미 감독님의 작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1970년대 감독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70년부터 72년까지 영화를 3편 작업하셨는데 영상자료원이 1974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 전 영화들은 많이 유실됐을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영화들은 꼭 찾고 싶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저도 잘 몰랐는데 정말 감독님의 영화는 왔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또 문득 지금까지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수집팀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자리에서 홍보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14년부터 한국 영화 의상 소품 수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동시대 개봉한 영화들의 의상이나 소품을 이제 수집하는 캠페인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작 관계자분들께서 한국 영화 본편뿐만 아니라 그 영화에 사용됐던 의상이라든가 소품도 굉장히 이제 후대에 전승해야 될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후대에 박물류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잘 정리를 하셨다가 영상자료원에 이렇게 기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보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한국 영화 주요한 의상 소품들을 꼭 좀 기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집 업무라는 게 되게 고전적인 영역부터 지금 이런 되게 새로운 영역까지 되게 다양한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럼 애로점도 많을 것 같고 어려운 점 많을 것 같아요. 내부의 어려운 점은요. 울지 마세요. 그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말 못하겠고 외부를 만나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영화 필름은 당연하고요. 뭐 디지털 파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류 자료도 그렇고 다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갖고 보존을 해야지 오랫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를 기증받거나 수집을 하러 다니다 보면은 이 국가가 내 자료를 가져가려고 그런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 저희 쪽에 온다고 공공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이런 자료의 권리라든가 자료의 주인은 다 따로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안정적인 보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자료를 갖고 간다라는 생각, 내 자료를 뺏어간다는 생각 이런 인식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 좀 이걸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집 담당자님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자료부터 지금 현재 뉴미디어 자료까지 그렇죠. 수집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마다 수집해야 되는 자료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숨 쉴 틈도 없이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누가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안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럼요.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님들도 계신데 역량이 워낙 다 출중하셔가지고 그걸 다 커버가 가능한 것 같아요. 팀장님의 이런 멘트가 팀워크를 단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하고 마지막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마지막 말을 뭘 할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 영상자료원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직원들이 유능하고 되게 똑똑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유튜브 진행자도 이제 시대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마지막이에요. 올해 촬영. 올해 마지막? 뭐예요? 그게 무슨 마지막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 컨텐츠는 저희 사사로운 굿바생활 시즌2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컨텐츠 요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영상자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